병원 복도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환자들의 호소와 불안한 목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죠. 그 속에서 이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경력 7년차 간호사로 이제는 신입들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네요. 서연 선생님, 203호 할머니께서 또 수액줄을 빼셨어요. 신입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는 아니겠군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금세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알겠어. 내가 가볼게. 203호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이미 8번째 수액줄을 빼셨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죠. 할머니, 이거 빼시면 약이 안 들어가서 더 아프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나아질 텐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찾겠니?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오지도 않는데.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서연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와서 할머니 얼굴 보러 올게요. 그러니까 이 주사 좀 맞으세요. 네.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다시 수액줄을 연결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승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기쁨이었죠. 병원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항상 같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밤이 때론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렸어요. 어머니는 늘 내 아버지는 우리를 무척 사랑했어라고만 말했을 뿐 왜 그가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늘도 서연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동료들에게는 신뢰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안고서 말이죠. 이튿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달리 분주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고 원무과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오가고 있었죠.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이러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몰랐어? 강현우 회장님이 정기 검진 오신대. KH그룹 회장님 말이야.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서연에게 그런 유명 인사의 방문은 그저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오늘 특별 진료실 담당해 주세요. 김수진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항상 딸처럼 아껴왔죠. 수진은 서연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고 서연이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이 병원에 취직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맡을게요. 서연이 특별진료실로 향하는 사이 병원 로비는 이미 경호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차분하게 걸어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검진이 시작되고 서연은 전문적인 모습으로 강현우 회장을 응대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 바른 태도로 검사 과정에 협조했죠.
서연이 혈압을 재는 동안 그의 지갑이 잠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매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서연이 말하는 순간 강현우의 팔이 움직이면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물건들을 주워 담았죠. 신용카드, 명함,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 서연의 손이 사진을 집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분명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서연 자신이었죠. 네, 이게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님, 누가 좀 와보시오. 강현우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서연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 하지만 이번엔 서연 자신이 환자 침대에 누워 있었네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서연 씨. 김수진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원장님, 제가 왜 여기 있죠? 갑자기 실신했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아침은 먹었나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종종 식사를 거르곤 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강현우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사진.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사진 말이에요? 회장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이요. 그 안에는 제 어머니와 제가 있었어요. 어릴 적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고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피곤해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 사진을 다시 보게 해줄게.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어요. 어디 가려고요? 아직 휴식이 필요해요. 회장님께 물어봐야 해요. 그 사진이 왜 그분에게 있는지. 서연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검진을 마치시고 가셨어요. 하지만 내일 결과 상담을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밤새 복잡했죠. 만약 그 사진이 정말 자신과 어머니라면 그것이 강현우 회장의 지갑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전 10시 강현우가 예정대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제는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강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건강은 어떻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강현우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회장님 지갑에서 본 사진에 관해서인데요. 그 사진 속 여자분과 아기가 혹시... 강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말을 자르듯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이제 검진 결과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죠. 강현우의 반응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진 결과 상담이 끝나고 강현우 회장은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유품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바닥은 금세 오래된 앨범과 편지, 서류들로 가득 찼네요. 엄마, 왜 한 번도 아빠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은 항상 비슷했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떠나야만 했단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서연은 오랜 시간 유품들을 뒤적이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결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강태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우? 서연은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강현우와 강태우. 너무 비슷한 이름이었죠. 혹시 동일 인물이 아닐까요? 그녀는 빠르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H그룹 회장 강현우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죠. 수십 개의 기사를 살펴본 끝에 서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약 40년 전 강현우는 어린 딸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미국으로 떠났다가 몇 년 뒤 강현우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전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강태우였을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연은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30이니 사고가 났다는 시점은 그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네요. 혹시 그 사고에서 자신과 어머니는 살아남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채 새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에서 김수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서연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으니 어쩌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장님, 제 아버지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어제 찾은 서류에는 제 아버지 이름이 강태우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강현우 회장님의 과거를 찾아보니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가족을 잃으셨더라고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는 내게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내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어머니는 너를 안고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지. 하지만 언론에는 가족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어. 내 어머니는 그 사고 이후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단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강현우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요. 서연은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현우가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네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강현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KH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 서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죠.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현재 미팅 중이십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만나 뵐 수 없습니다. 비서의 차가운 응대에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제발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회장님 검진을 담당했었어요. 비서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마침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로비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무실로 안내해드리게. 넓은 임원실에서 강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입을 열었죠. 회장님,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강태우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현우의 등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죠.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요? 제 아버지 이름이 강태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갑에서 본 사진은 분명 제 어머니와 저였어요. 강현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모두 잃었소.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네. 그의 차가운 거절에 서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강현우는 갑자기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묻어났죠. 젊은이, 때로는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모두에게 좋을 때가 있소. 내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소. 내 딸은 오래전에 죽었소.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죠.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아버지가 항상 불러주었다는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빨리 자라 예쁘게 자라. 그 순간 강현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불러주셨던 노래라고요. 강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려는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죠. 불가능해. 내 가족은 모두 사고로 죽었어. 서연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고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대요. 언론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저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네요. 강현우의 사무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죠.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알고 있는 답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나?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잠들기 전마다 불러주셨던 노래라고요. 강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마치 몇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그를 덮친 듯 했죠. 그는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강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죠. 그때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하지만 살아야 했소. 그래서 강태우라는 이름도 그 삶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지.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강현우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문에 비쳤네요. 어쩐지 닮은 듯한 눈매와 코의 모양.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리고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말씀하지 못하시고 떠나셨어요.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내 지갑에 있던 사진.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물건이었소.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지.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그들을 기억했네.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을 향해 돌아섰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진정으로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깨달음과 놀라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눈매와 그 미소.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인가요? 강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한 손길이었죠. 내 딸, 내 서연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그 순간 강현우의 단단했던 외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후회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와 내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슴속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그 말을 듣자 강현우는 더욱 격하게 흐느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니? 행복했었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힘든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죠.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내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시 돌아가 멀리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지.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받아들여도 될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현우와 서연의 재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네요. 강현우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시설을 확장했죠.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서연이 병원 신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돕고 싶었단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현우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서연 역시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겼죠. 어느 토요일 오후 강현우는 서연을 데리고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네요. 강현우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뒤늦게 찾아와서 미안하오. 그동안 잘 있었나? 우리 딸 서연이를 훌륭히 키워주어 고맙소.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죠.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대로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네요.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찾았어. 내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 딸을.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해요. 돌아오는 길 강현우는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KH그룹의 의료재단을 내가 맡아주었으면 해.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싶구나.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저 간호사일 뿐이에요. 그런 큰일을 맡을 자신이 없어요. 강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의 따뜻함과 내 고집을 모두 물려받았어. 그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이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천천히 배우고 싶어요. 강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과는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그로 인해 더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 서두를 필요 없단다. 우리에겐 이제 함께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늦게 찾은 부녀의 인연이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봄날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앞에서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서연 의료복지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빛났죠. 강현우는 KH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이서연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저소득층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을 따서 지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연설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죠. 강현우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네요. 식이 끝난 후 서연은 평소처럼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소아과 병동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죠. 서연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픈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의 동화는 특별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옛날 옛적에 서로를 잃어버린 아버지와 딸이 있었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연 자신의 이야기였죠.
복도 밖에서 강현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화가 끝나고 병실을 나오던 서연은 복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죠.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보고 싶었단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을 만들어갔죠. 소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서로 인연이 있어 만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지만 진정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아버지와 저를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강현우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현명했지. 그리고 너는 그녀를 닮았구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죠. 강현우와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연아,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가 내 딸이어서,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순한 두 손의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시간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으며 긴 이별 끝에 마침내 가족으로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남긴 채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서연과 강현우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